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싱크탱크가 KF-21의 비공개 3차 비행 중 유출된 공대공 미사일의 충격적 분석 결과 공개하자 제235 자랑하던 중국 관영 매체가 발칵 뒤집힌 상황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최근 앞선 두 차례의 시험 비행과 달리 비공개로 진행됐던 KF-21의 3차 시험 비행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돌연 미국의 주요 언론들에선 한국과 중국의 공군력을 비교한 매우 충격적인 군사 논문 하나를 게재해 현재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내용은 바로 최근 남중국해를 넘어 동북아시아 전역의 군사력 확대를 예고하고 있는 중국군의 전투기 탑재형 초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진실에 관한 정밀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최근 중국이 자랑하는 5세대 전투기인 제220에 탑재할 자칭 최강 내 공대공 미사일인 PL-15를 탑재해 실전 배치하는 것을 코앞에 두었고,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동북아시아 전역을 위협할 수 있다는 중국 관영 매체의 선전포고와도 같은 선언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실제로 과거 오바마 행정부 당시만 해도 중국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인 제220과 중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강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PL-15의 조합은 한때 미 공군을 궁지로 몰아넣을 궁극의 절대 병기로 평가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중국 측이 주장했던 스펙대로라면 제220은 미국의 F-22와 견출만한 최강의 스텔스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것도 모자라 세계 정상급 ASA 레이더인 KLJ-5를 탑재해 미해 공군은 물론 인접한 한국 공군과 일본 항공자위대에게까지도 악몽과도 같은 위협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당연하게도 이런 중국의 역대급 뱅스펙은 얼마 가지 않아 들통이 나버린 것도 모자라 자신들 스스로 그간 그토록 자랑해왔던 주요 스펙들을 수차례나 다운그레이드 할 정도로 굴욕적인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중국은 PL-15의 공식적인 사거리를 200km라고 표기했는데 이는 당초 알려진 PL-15의 최대 사거리인 350km의 60% 수준에 불과한 매우 초라한 수치였는데요. 더욱 재미있는 사실은 201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미국의 암람, AMRAM을 능가하는 최강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라며 PL-15의 사거리가 350km 이상이라는 정신나간 주장을 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PL-15의 고성능 램젯 엔진이 탑재돼 비행속도가 암람보다 빠른 마하 5에 달하며 시커 성능과 기동성 역시 암람을 능가한다는 것이 당시 중국 측의 주장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재원은 2015년 이후 사거리가 슬그머니 300km로 줄어들고 속도도 갑자기 마하 4 수준으로 급격하게 줄여서 소개되더니 결국 최근 발표한 공식 자료에서는 사거리가 200km까지 급격하게 줄어들기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 사거리면 미국의 AIM-120D나 유럽의 미티어 미사일과 유사한 수준으로 서방 측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능가하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며 심지어 이마저도 중국 측이 마지막 자신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마지노선격 뱅스펙을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다수의 해외 군사 매체들에선 현재 노후화된 F-52F와 F-42를 대체하기 위해 투입되는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 블록 1의 공대공 전투 능력이 중국이 자랑하는 제220과 PL-15의 조합을 압도적으로 상회하거나 유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실제로 수년 전부터 미국의 초강경 제재 조치로 인해 압력을 받은 이스라엘이 중국의 레이더 관련 기술 수출을 전면 중단한 데다 무차별적인 전투기 베끼기에 분노한 러시아가 기술 이전 및 수출을 전면 중단하면서 갑작스레 중국은 모든 것을 국산화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그 결과 최근 급조된 중국산 짝퉁 레이더를 탑재한 제222, KF-21 전투기에 검증된 레이더 성능에 상대조차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최근 미 싱크탱크인 국제전릭문제연구소 CSIS에서는 중국산 레이더의 스텔스 탐지 가능 거리가 겨우 100km에도 채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을 정도인데요. 때문에 만약 최근 중국이 공개한 PL-15 공대공 미사일 성능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간 최악으로 평가되고 있는 중국산 레이더의 역대급 뱅스펙으로 인해 KF-21과의 가상전투 시뮬레이션에서까지도 밀리고 있다는 촉독한 군사 전문 매체들의 평가가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NIT에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한국의 KF-21은 유럽과 중동의 국가들에게 미국의 F-35 전투기를
대체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역대급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처럼 며칠 사이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는 한국의 국방 경쟁력에 대한 외신들의 역대급 극찬 세례 때문이었을까요? KF-21의 첫 시험 비행이 성공한 직후 사흘 뒤인 지난 22일 중국의 대표 SNS인 웨이보와 틱톡 등에선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중국이 현재 개발 중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추정되는 제235의 사진과 동영상이 공개돼 중국 내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다분히 전 세계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KF-21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한 의도가 매우 강력하게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중국의 압삽하고 졸렬한 이번 행위가 현재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파장을 낳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여기에 더해 최근 중국의 관영 매체들과 중국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연일 한국의 군사력을 깎아내리고 자국의 군사력을 홍보하려다 오히려 중국산 짝퉁 무기에 대한 추악한 실체가 드러나 엄청난 여풍과 함께 대망신을 당해버리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중국은 매번 자신들의 신형 무기를 공개함에 앞서 우리나라처럼 공식적인 개발 과정에 대한 설명이나 무기 재원에 대한 상세 스펙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아닌 마치 군사 전문가나 동호인들이 극비리에 유출시킨 것처럼 꾸민 영상이나 사진들을 은근슬쩍 SNS나 매체에 흘려내보내는 매우 조잡한 방식을 택해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과거 공식적으로 공개한 중국산 무기들 중 거의 대부분이 역대급 뱅스펙으로 드러나 버리며 국제사회의 엄청난 호평 세례와 외면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후 중국 당국은 마치 이런 삼류 소설과도 같은 자작극을 뻔뻔하게 일삼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내몰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그저 자신들의 삼류 자작극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닌 최근 어떻게 해서든 한국의 국방력을 깎아내리기 위해 혈안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실제로 최근 소후닷컴에서는 최근 시험 비행을 성공한 대한민국의 KF-21 스텔스 전투기의 외형이 J-35와 매우 유사하다. 얼토당토 않는 헛소리를 늘어놓은 것도 모자라 외형은 유사할지 몰라도 전투기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 부품들이 빈약해 기술적인 측면에서 중국을 따라오기엔 한참이나 부족해 보인다.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심지어 매체는 4.5세대 전투기인 KF-21이 완벽한 스텔스 기능을 갖춘 중국의 5세대 전투기 수준에는 한참이나 못 미친다. 평가하면서 내부 무잠참이 없는 현재 시점으로는 스텔스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장착 엔진 역시 9세대 미국산 엔진을 도입해 5세대 전투기의 기동 요건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 역대급 호평을 쏟아냈습니다. 이어서 매체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KF-21은 J-35는커녕 J-20, 러시아의 Su-57과 교전한다 해도 단 한 기도 격추시키지 못할 것.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KF-21은 ASA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추적 시스템 등 향상된 전자장비를 탑재하고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현대화된 4세대 전투기 또는 4.5세대 전투기라고 불릴 순 있겠지만 여전히 J-20은 물론 FC-31과도 경쟁할 수 없는 수준이고 2008년 전격 배치된 자국산 J-10 전투기와는 훌륭한 적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역대급 뻔뻔한 주장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KF-21의 최종 완성된 외형이 공개된 직후 다수의 외신들과 해외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선 세계 최강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미국의 F-22 전투기를 닮은 베이비 램터라는 별명은 들어봤어도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제대로 된 외형과 재원조차 공개한 적이 없는 J-35를 닮았다라는 중국 매체의 주장은 솔직히 대꾸할 가치조차 없는 상황인 것인데요. 더욱이 현재 중국이 지적하고 있는 KF-21의 단점들은 추후 블록 개량을 통해 완전한 스텔스기로의 설계 개량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지만 정작 자신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있는 자국산 전투기들은 이미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 실전용으로는 도저히 써먹을 수 없는 처참한 지경이라는 것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가장 최근만 해도 KF-21에 전 세계적 이목이 집중되기 시작하자 부랴부랴 중국 정부가 우리가 한국보다 더 좋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으니 좀 봐달라 식으로 공개한 중국산 최신형 5세대 전투기로 추정되는 J-35의 스파이샷이 전격 공개되었지만 현재 세계 각국의 주요 외신들과 커뮤니티 등에서 폭발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엄청난 조롱들로 인해 당초 그들이 예상했던 반응과 달라 엄청난 당혹감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해당 영상과 사진을 면밀히 분석한 네이버 뉴스 등 서방의 주요 군사 전문 매체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짝퉁 F-35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역대급 촉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이버 뉴스는 중국은 아무런 독창성이나 참의성 없이 그저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의 디자민을 그대로 베낀 것을 자국의 최신형 전투기라 우기고 있다. 평가했습니다. 매체는 제-35의 전반적인 주요 디자인과 핵심 부품들의 배치가 미국의 F-35 전투기를 그대로 복사한 수준이라고 분석하면서 조종석 구조와 개폐 방식마저도 F-35의 디자인을 그대로 도용했다. 전했습니다. 문제는 미 군사 매체 1945분의 심층 분석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었는데요. 중국미 해킹을 통해 F-35와 디자인이 거의 같은 복사판을 만들긴 했지만 전투기의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이더 성능과 스텔스 기능, 전투 능력 등에선 그 어떠한 성능도 검증되지 않은 상황. 평가해 그저 단순히 디자인만 그럴듯하게 베껴낸 낮은 수준의 짝퉁, 배드 카피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매체는 지난 수십 년간 중국산 전투기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엔진 문제에 대해 가장 신랄한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중국은 이미 5세대급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인 수-57을 구매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매체는 결국 개발 초기부터 중국산 전투기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엔진 문제가 아직도 제대로 해결되지 못해 러시아산 수-57 전투기를 도입해 관련 기술을 탈취하기 위함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당초 중국이 과거에도 러시아산 제트 엔진을 그대로 베낀 짝퉁 엔진을 개발해내는데 성공하긴 했지만 의뢰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러하듯 5세대 전투기의 고난도 기동을 감당할 만큼의 충분한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해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을 다시 한번 꼬집은 것이었는데요. 실제로 앞서 F-21을 베껴 만든 중국의 첫 스텔스 전투기인 J-20 역시도 아직까지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해 수년간 중국 정부의 엄청난 홍보에도 불구하고 국제 방산업계의 철저한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전 세계적 조롱을 당하고 있는 중국이 감히 세계적인 찬사와 극찬을 받고 있는 KF-21이 기술력을 두고 자신들의 J-35를 베꼈다는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 우스울 따름인데요. 여기에 더해 향후 5세대 전투기로의 설계 진화를 거쳐 KF-21의 실제 성능이 입증되는 순간 지금까지 제대로 된 스텔스 성능조차 입증되지 않은 중국산 전투기들은 당장 국제사회의 외면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산 전투기를 대응해야 하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동북아시아의 파워 밸런스가 급격하게 기울 것을 우려해 부랴부랴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하려다 역대급 역풍이 붙어버린 이번 사태로 인해 향후 우리나라와 중국 방산업계의 신뢰도 차이는 더욱더 극명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중국이 악을 쓰고 깎아내리려고 발광하는 걸 보니 정말로 잘 만들었구나. 개발 관계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실패를 발표하세요. 대한에 은둔 고수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도 기적입니다. 박시몽 박사님 고맙습니다. 준공 스펙은 60%가 개뻥임. 비만 와도 뱅기가 못 뜸. 녹슬어서. 예를 들어 미국 전투기가 10톤의 제대로 된 엔진이 장착됐다면 중국 전투기는 똑같은 형태이지만 무게는 15톤. 엔진은 중국스러운 엔진 장착으로 인해 무기가 절반도 못 단다. 대한민국 외계인들은 국방부가 극비리에 보호하는 연구소에서 보호를 받으며 자국 시민들이 공격당하는 걸 극히 싫어하고 자국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한다라고 말한다. 중국의 거의 모든 기계의 성능은 카탈로그 대비 60% 수준이라는 게 학계의 정설. 중국 전기차 업체가 주행거리가 700km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420km 정도라고 생각하면 그게 정답. 중국이 비행 중 내부 무장창 발사 시험을 성공했을까? 그냥도 과장해서 자랑하기 좋아하는 중국이 왜 자랑을 공개적으로 못할까? 중국은 돈도 많고 사람도 많은데 왜 제대로 항공기나 선박을 만들지 못하는 걸까요? 중국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와 비리 때문인가? 공산권 무기들은 뻥 스펙이 심해서 실전 경험이 있는 무기나 또는 거래가 활발한 무기, 구매 측에서 성능 시험 평가를 하니까 가 거품없는 스펙이라 할 수 있죠.